4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제목이 또 기니까 이것은요,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약칭해서 불러요. 부동산 실명법. 이 의미는 부동산 실제 권리자가 명의 등기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등기를 무료 취급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에요. 이 왜 그러냐? 제일 밑에 필요성을 해놨는데, 설명해놨는데 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등기 관계가 말이죠. 당사 실제 권리자가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야 거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부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 법을 제정했다, 뭐 이런 취지를 알면 되겠죠. 이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이 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을, 명의신탁 약정, 이 약정은 신탁계약으로서 유효라고 했어요. 유효.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내용대로 효를 인정해요. 그래서 신탁자가 소유자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다. 이 둘이가 합의가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 따라서 대내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에서 대내 관계에서는 명의 신탁자가 유효한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이렇게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 유효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된 후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요, 이 약정은 이 법에 의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이런 거래행위는 무효란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그러면 이 법은 뭐냐? 강행법규란 거예요. 강행법규로서, 왜냐? 당사자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이다, 반한 약정이다, 이렇게 해서 무효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죠. 자, 477페이지에요. 적용 범위를 보시죠. 이런 우리 법의 명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 대상은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적용된다 했죠. 여기에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부동산. 그리고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 전부입니다. 전부. 가등기든 본등기든 좌우지간 등기 모두예요. 적용된 거죠. 다만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적용되는 것이고요, 적용 안 되는 것이 우리 법에 정해놨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상의 가등기 담보권, 담보 가등기죠.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해놓은 가등기, 또는 양도 담보권, 이 소유권이자 등기합니다. 형태는 소유권이자 등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이요. 이 구분 소유적, 보통 이 상호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구분해서 등기부상에 공유로 등기해 놓거든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그래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이걸 등기부에 올려놔요. 등기는 공유를 등기해놔요. 이런 거라든지 또 신탁법이나 신탁업부상의 신탁 이렇게 신탁법상의 신탁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이 내용대로 유효하다 이 말이죠. 등기도 유효하고 거래 행위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대로 유효하다 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적용은 하되 적용되면 무효해야 되잖아요. 적용되면 무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효 적용되면 이 법이 적용되면 무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에 예외적으로 탈법 의도가 없으면 즉 당사자 목적이 탈법 목적이 없다면 이 약정을 유효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특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어떤 거냐면 예컨대 종중이라든지 또 부부라든지 부부 사이 이게 법률론입니다. 법률론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있어요. 종교단체. 자, 이런 데서요. 종중 부부 종교단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약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효하다 그런 거예요. 무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때는 다만 탈법 의도가 없어야 돼. 탈법 목적이 없을 것. 이럴 때 유효하다는 거죠. 예컨대 조세 포탈할 의도가 있거나 또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든가 할 때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러한 의도가 없으면 그러면 탈법 목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효한 거죠. 조세 포탈할 의도가 없고 강제 집행을 면탈할 의도도 없으며 또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의도도 없다. 이 세 가지 다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법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유효라고 인정한다. 그런 것이죠. 명의신탁 약정. 그래서 여기 적용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예 적용되지 않아서 언제나 유효인 것. 그러나 이거는 탈법 의도가 없을 때만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했는데 효력은 무효다라는 것이에요. 무효. 그렇죠? 이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로서요. 아예 법에다가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 규정 위반하지 마라.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약정에서 무효니까 이 약정에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 등기 예컨대 소유권만 가지고 합시다.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등기만 이전되어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명의수탁자한테 안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죠. 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에 의한 해지로 인한 이런 내용도 적용할 수가 없죠. 왜냐? 해지란 것은 계속적 계약이 유효할 때 해지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정,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한다는 말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죠. 부동산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래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권 이전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명의수탁자한테로 소유권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다만 말이죠.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다만 이렇게 명의주택자 앞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무효다라고 했는데 이 등기 무효인 등기잖아요.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효 등기예요. 이 무효 등기를 가지고는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 불가능이에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제3자가 거래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면 이 사람의 권리는 취득한 권리는 이거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제3자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실명법상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실명법상으로 이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지 않아요. 선이 악이 구별하지 않고 불문하고 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명의신탁을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 당사자는 즉 명의를 자기의 부동산 물권을 진짜 부동산 물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부탁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명의신탁자라 그러고 그 상대방을 즉 등기부상에 실제 부동산 물권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등기 올리는 사람 있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명의 수탁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정을 하게 돼요. 이걸 당사자라 그러죠. 약정 당사자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은 이렇게 법효과를 부여합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렇게 약정을 하고 이 약정은 법에 의해서 무효가 돼요. 이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무효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물권이. 그래서 취득하지 없고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불과하게 되고 다만 무효인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제3자인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거래해버리면 제3자는 권리 취득한다. 누구와?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이 되겠죠.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한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이론을 적용해보자 이 말이죠. 명의신탁 이론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 거래했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게 첫 번째 형태는요. 양자 간의 명의신탁 또는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양자 간의 명의신탁.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토지 소유권인데요. 이것을 을하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쓸게요. 명의신탁 약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되고 신자만 쓸게요. 신탁자. 이 사람이 좋아 그렇게 내 이름으로 등기하세요. 이렇게 내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한 거죠. 명의수탁자 할게요. 명의수탁자.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겠죠. 여기서부터 등기를 이렇게 소유권 등기 이렇게 이전해 놓을 겁니다. 이전. 그래서 소유자가 마치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해 놓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법이 적용될 거 아니면 이때 이 약정에 대해서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여기에 이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한테 이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적용받으면 이 약정 자체가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갑과 을 사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을 한 요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도한 대로 효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당사자 의도한 대로 효력을 안 주니까 여기에는 소유권은 안 넘어간다는 거고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갑은 여기에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없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효과가 뭐냐?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 적용해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주택 사이에 그럼 이 약정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강행법 규반이죠. 여기에.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예요. 따라서 아무리 추인해도 이것은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따라서 무효인데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이래 되죠. 여기 있는 소유권자의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자잖아요. 소유권에 기해서 무효인 등기 이것을 뭘 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강행법규에 반한 행위를 스스로 해놔놓고 이것을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이게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 내가 등기 넘겨주는 명의수탁 등기 있잖아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니까 말소해 주세요라는 권리가 소유권에서 나오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잖아요. 현재, 그죠? 자, 권리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만약에 말이죠. 대외적으로 말이죠. 등기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소유자라고 등기 여기 표시돼 있죠.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없는 자인 을이 소유자인 줄로 믿고 병인의 사람 이렇게 거래할 수 있죠. 제3자가. 자, 이 약정에 대해서는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제3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걸 묻겠죠.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뭘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졌을 때 이 제3자는 뭘 했어요? 선의 악이 불문한다 했죠.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해야 한다 했어요. 보호한다는 말은 뭐예요?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을로부터 병한테로 소유권을 이렇게 처분해버리면 병은 여기 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수탁자는 사실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관계없이 이 제3자는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해버리고 취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죠. 소유권 여기 취득하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명의신탁법에 부동산 실명법에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도록 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규정.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죠. 결론적으로. 그죠? 상실하고 여기에 을에 대해서는 뭐 하겠어요? 상실됐을 때는 을에 대해서 소유권 내놓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부당이득이나 또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될 것이고 이때 이 두 개는 선택하는 거죠. 선택. 택일입니다. 택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을한테 행사해서 금전적으로만 배상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혹은 3자간 명의신탁이 있다.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되냐? 좀 보죠. 이것은 이런 거죠. 갑의 소유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사람 매도인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됐었죠.
이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에서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정을. 그러면 이때 명의신탁자가 이 사람이 되겠죠. 매수인이 신탁자 됩니다. 그럼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요, 명의수탁자가 되겠죠. 이 약정이니까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갑에게 매도인이나 병한테로 소유권 넘겨주라 해가지고 등기는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는 이렇게요. 뭐 물론 토지는 얘한테 넘겨주겠죠. 여기에 소유권 등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약정에 따라서 을의 요청에 의해서 매도인을 이렇게 등기 이전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 약정이 무효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이 매매계약은 유효이지만 이 두 사람 사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죠. 즉 소유권 가져갈 원인이 없잖아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소유권은 여전히요, 여기에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 안 넘어갔으니까 소유권 여기 있겠죠. 등기는 없지만, 여기 와 있어요, 등기가. 등기는 없지만 매도인이 아직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법률 관계를 다 했어요. 매도인과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당사의 의사에 합치했으니까. 유효니까 대금 지급한 것, 이거 적법한 대금 지급이죠. 대금 지급은 적법한 대금 지급이에요. 왜?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자, 그런데 이 약정 자체는 무효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못 취득해요. 그래서 무효 등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갑에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이전할 근거가 없어요. 원인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물권 변동 자체가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병한테 안 넘어와요. 명의수탁자한테 안 넘어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자,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등기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이 등기 이전을 어떻게 해오느냐 이런 문제예요. 명의신탁자는 3자 간의 명의신탁 이런 모습에서는 여기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한테 직접 등기 마수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사람 사이 권리 의무가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야 등기 내한테 넘겨라 하거나 등기를 마수해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없다. 뭐만 있느냐?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 청구권이 있어요. 이건 있는데요.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 소유권을 갖춘 다음에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매도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무효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말소시켜볼 수 있다. 말소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등기를 다시 갖다 놓은 다음에 등기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은 매도인 값을 뭐 해서, 매도인 값을 대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네요. 대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요걸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대위 행사. 대위 행사를 통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죠. 요게. 요 이전 등기 청구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여기에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네.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걸 통해서 제2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해 올 수 있다 이런 거고, 만약에 매수인 신탁자가 대위를 통해서 등기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명의수탁자 병이 등기가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한테 이렇게 당의 등기를 팔았다, 당의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래 되면 이 정은 제3자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명신탁 약정에 있어서는 제3자죠.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선악 불문합니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선의 제3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계약명의신탁을 좀 봅니다. 계약명의신탁. 자,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저 예와 비슷하죠. 자,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매수하는 을이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만한 병에게요.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명의신탁자, 이 사람은 명의수탁자. 그래서 약정을 하면서요. 병 너 이름으로 내가 자금을 대줄 테니까 좀 사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자가 여기에 대금으로 쓸 자금 있죠. 대금 자금.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금을 제공을 받은 병이 매수인 지위에서 매수인 지위에서 이 갑에 가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이렇게. 매도인 갑. 그러니까 매도인과 갑과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과 갑 사이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여기 매도인이 이렇게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관계에서의 명의수탁자가 지금 자금을 받아서 왔다라는 사실을 몰랐는 매도인이라면 그때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유권을 여기로 소유권 매매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전을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물권 변동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이것은 유효가 됐네요. 여기가 물권 변동이잖아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유효한 상태에서, 왜? 매도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이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모르고 팔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매도인이 선의일 때 매매 계약 유효. 유효면 요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행위도 정당한 유효한 행위. 유효한 행위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취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 자체는 무효잖아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줄 필요 없었는데 자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자금 제공한 것은 여기는 부당이득이 되겠죠. 병은 자금 받은 만큼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지만 병에게 제공한 요 부당이득으로서의 자금, 요 자금에 해당되는 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요것만 인정한다. 이게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반환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제공한 자금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그럼 누가 취득하냐? 병, 명의 수탁자인 병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따라서 이 등기를 보고 거래한 정이라면 선납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제3자로서 여기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선납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자, 이런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명의신탁자가요, 매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계약 명의신탁. 여기서는 바로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의 지위에 쓴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제3자 명의신탁. 여기는요,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은 대위하여 등기를 가져옴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네. 그죠? 이게 차이점이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명의신탁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상호 명의신탁은 당사 사이에 특정된 부분에 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사실 한 필지 토지에서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기한 것을 우리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각자가 소유권이에요. 각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만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바로 상호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각자가 지분 이전을 해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징 하나 두십시다. 상호 명의신탁에서는 상호 명의신탁은 이것은 유효한 약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해지에 의한 지분 이전 청구권 등과 같이 이렇게 특정된 자기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근데 이건 안 돼요. 공유물 분할은 안 돼요. 분할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해지에 의한 지분 이전 청구권 등의 이런 행위는 되는데, 다만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상업건물 임대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